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2018년에 개봉한 더 헤이트 유 기브라는 영화를 요약하겠습니다. 영화는 매브릭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이들인 스타와 세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매버릭은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막을 경우 행동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흑인이 되는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스타는 9살이고 세븐은 10살이었습니다. 스타는 성장하고 그녀의 가족은 행복해지며 그들은 가든 하이츠라는 곳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매버릭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그는 한때 마약을 파는 깡패였지만 지금은 변했습니다. 스타와 세븐은 가든 하이츠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리사가 그들을 윌리엄슨에 있는 멋진 학교로 옮기고 새 학교에서 스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심지어 논쟁을 피하는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백인 학생들이 그녀를 괴롭히면 항상 그녀를 옹호하는 헤일리와 마이어라는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크리스라는 남자 친구가 있고 그들은 6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백인 학생들은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같은 백인 남자가 스타와 같은 흑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요. 주말이면 스타는 케냐라는 친구와 파티에서 놀고 케냐는 세븐의 여동생이거나 매버릭의 전처의 딸이지만 둘은 계속 친구로 지내고 파티에서 스타는 어린 시절 친구인 칼리를 만나고 칼리의 할머니는 스타를 돌보곤 했고 오랜 시간이 흘러 서로의 생활을 따라잡기로 했고 대화 도중 파티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충격이 발생했다. 서둘러 나가고 파티가 끝났고 컬리는 스타어에게 차에 타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컬리는 자신이 가난했던 힘든 삶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할머니가 암에 걸렸고 할머니가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되자 마약을 팔기 시작했고 칼리는 흑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래퍼 투팍에게서 영감을 받은 삶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운전하는 동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스타어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고 경찰관이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컬리는 고집이 세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컬리는 고집이 세고 매우 경찰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칼릴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했고 스타는 휴대전화로 그들을 영상으로 찍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컬린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동안 스타어는 휴대폰을 검색했습니다. 컬린은 매우 침착했고 스타어는 그에게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컬린은 차에서 빗을 집어 들고 경찰이 그를 쐈습니다. Stop right there! Stop! No! What did you do? Quiet, ma'am. 경찰은 칼릴이 들고 있던 빗이 총인 줄 알았고 스타는 칼릴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망연자실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스타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스타를 신문한 고메즈 형사와 윌리 형사는 사건에 대해 묻기보다는 칼릴의 사생활에 더 집중했고 칼릴의 활동과 마약 사용 여부에 대해 묻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칼릴을 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스타의 삼촌인 경찰관 카를로스가 개입해 신문을 끝냈고 이 모든 경험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스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고 다행히 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고 칼릴의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모두가 스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칼릴의 할머니는 상심했고 카를로스 부부도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다. 한편 크리스는 스타어에게 데이트에 대해 연락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매브릭은 카어로스에게 컬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물었지만 카어로스는 자신이 유급 휴가 중이며 지방검사가 전체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브릭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스타는 친구의 부당한 살인에 대해 말하면 화난 흑인 소녀로 낙인 찍힐까 봐 학교에서 고민했고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평범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헤일리의 질문에도 그녀는 확신이 없어서 조용하다. 친구의 반응. 어느 날 오후 스타와 캐니언은 카페에 갔고 경찰에 의한 컬린의 죽음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다가 그것이 지역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컬린의 어머니는 뉴스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고 캐니언은 언론이 왜 컬린의 어머니를 이렇게 묘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일 거라고 의심하는 거죠. 사건 이후 캐니언은 스타에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물었지만 스타는 특히 부모님의 조언으로 인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한편 그 지역의 주요 마약상인 케냐의 아버지 킹이 도착하여 지시한다. 매브릭은 킹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안에서 킹은 칼릴의 죽음에 대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스타에게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고, 스타를 내려준 후 매버릭은 킴과 그들의 현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킴은 매버릭을 위협했습니다. 스타어는 컬릴과 그와의 관계에 대해 경찰에 말해서는 안 되며 스타어가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킴은 또한 스타어에게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리서는 스타어가 컬릴과 킹의 관계를 폭로하면 킹이 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브릭과 킹의 대화에 대해 들었을 때 두려워졌습니다. 리서는 매브릭에게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매브릭은 킹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마약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컬린의 장례식 날, 매브릭은 스타어의 방에 왔고 스타어는 컬린의 삶에 대한 관점, 즉 백인이 직면한 흑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오와 법이 흑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매브릭은 흑인 공동체 사이의 빈곤과 마약 거래의 순환에 대해 성찰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예배 도중 스타는 관 속에 담긴 칼릴의 시신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킹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온 공동체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신부는 제즈포 저스티스, 법률 회사의 에이프릴이라는 변호사를 무대로 초대하여 성명서에서 그녀는 믿을 만한 증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칼릴을 쏜 경찰관을 적절하게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프릴은 경찰서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촉구하며 회중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스타를 바라보며 시위에 동참하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예배가 끝난 후 일부 사람들은 이미 칼릴의 정의를 위해 경찰서에 항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브릭은 항의의 잠재적인 위험을 우려하여 가족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친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매버릭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매브릭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는 나중에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과의 충돌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크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는 즉시 스타어에게 전화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에이프렐은 스타어의 집을 방문했고 에이프렐은 스타어의 증언이 컬린을 쏜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프렐은 또한 스타어가 TV, 소셜미디어 및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브릭은 동의했지만 리서는 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렵다. 에이프릴이 떠날 무렵 스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타샤가 킹의 갱단 중 한 명에게 실수로 총을 맞았고 범인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 에이프릴은 지원을 제공하고 스타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어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학생들은 컬린에 대한 정의를 위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들이 시험을 건너뛰고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로 시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스타어는 화를 냈습니다. 스타어는 카오로스에게 전화하여 학교에서 그녀를 데리러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타어는 엄마에게 컬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에이프릴은 인터뷰를 위해 밤에 TV 방송국에 동행했고 스타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타는 총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칼릴이 가든의 킹이라는 남자를 위해 마약을 팔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츠, 이것이 킹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고, 인터뷰 후 스타어와 그녀의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스타어는 나중에 킹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매브릭은 킹과 대결했으며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킹과 그의 승무원은 도착하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떠났고 매브릭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혐의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리서는 매브릭의 신분증을 경찰에 주었지만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재했고 스타어는 레스토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녀의 휴대폰으로 사건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Inside. I know you saw that car. Put that down now. I have a right to record We this. see y'all and all these cameras do too. We want to show everybody how y'all really treat us. 경찰은 결국 매브릭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타어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인터뷰가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용히 있었을 것이라고 사과했고 매브릭은 아이들을 마당에 모아서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흑인으로서 그들의 권리, 7 of the 10-point program say it. We want an immediate end to police brutality. By what means? By any means. By what means? By any means By what means? By any means necessary. So why you gonna be quiet? 헨리와 함께 마이어의 집에서 놀던 동안 그들은 컬린을 쏜 경찰관 브라이언트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아시아 TV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이야기는 브라이언트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그가 배정된 지역이 폭력, 살인 및 마약으로 악명 높은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흑인이 포함된 브라이언트의 부모는 또한 브라이언트에 대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고 헤일리는 브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어는 헤일리가 바로 전날 학교 시위에서 컬린을 변호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헤일리는 스타어의 행동으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스타어 팔로우를 중단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불의에 대한 게시물이 그들의 우정에 영향을 미쳤고, 스타어는 엄마에게 헤일리와의 싸움에 대해 말했고, 리서는 스타어에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리서는 스타어에게 헤일리를 용서하고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면 우정을 계속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도의 밤 동안 크리스는 스타어의 TV 인터뷰에 대해 물었습니다. 흐릿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스타어와 컬린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친구 2명이 그녀 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트라우마의 정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타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위렴선 학교에 보냈지만 학교에서 그녀에게 기대되는 생활 방식이 그녀와 다르기 때문에 그녀는 집과 학교를 위한 두 가지 버전의 자신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는 나중에 스타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스타어와 세븐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매브릭이 도착했을 때 실수로 크리스를 운전사로 간주했지만 리서는 이미 크리스를 알고 그를 집으로 환영했습니다. 매브릭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고 이로 인해 크리스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왼쪽. 매브릭은 스타어에게 백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지만 결국 스타어는 매브릭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킹의 부하들은 인터뷰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났기 때문에 스타의 집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매버릭은 안전을 위해 가족을 카를로스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매버릭은 킹과 맞서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세븐도 그와 함께 카를로스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킹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고, 아침 식사 중에 스타어와 카오로스는 컬린의 사망 사건에 대해 논의했고, 카오로스는 스타어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습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스타어에게 책임은 조심하는 경찰관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길가 정차 중에 운전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면 운전자가 총을 들고 경찰관이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의 반응은 스타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표준은 흑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And it was a white man driving a Mercedes. Would you shoot him, or would you say put your hands up? I say put your hands up. 법정 재판 당일 스타는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했지만 재판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증언을 아주 잘 설명했다. 헤일리는 학교에서 스타어에게 접근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종 차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헤일리는 스타어가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컬릴과 같은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믿습니다. 스타어는 헤일리의 가방에서 빛을 보여줌으로써 헤일리의 관점에 도전하고 헤일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무기처럼 보였고 헤일리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로 인해 스타어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Does it look like a weapon? Get on the ground! No! Don't move! That's what it's like! 크리스가 개입하여 스타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스타어는 케냐로부터 그녀의 형제 세븐이 킹에게 구타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는 스타어와 함께 킹의 집으로 가서 세븐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행히 킹은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는 킹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도록 촉구하여 그들을 보호하세요. 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컬린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많은 시위자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컬린을 쏜 경찰관 인 브라이언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타어는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크리스에게 시위에 참여하는 동안 케냐와 세븐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고, 스타와 시위대가 시청에 접근하자 무기로 무장한 경찰들을 마주쳤고, 고조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스타는 앞으로 나서 자신을 주요 증인으로 밝히며 시위대에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지만 경찰은 무반응이었고 최루탄이 발사되자 군중은 흩어졌다. 스타어는 부상당한 남동생 세븐을 데리고 도움을 구했고 몇몇 친구들은 그들을 매브릭의 가게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데려갔고, 그들은 우유를 사용하여 눈을 태우는 최루가스의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매브릭이 그들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킹은 가게에 있는 스타어를 보고 그의 부하들에게 스타어를 해칠 의도로 가게를 불태우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이웃이 주변에 있었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버릭, 카를로스, 리사가 시간에 맞춰 도착해 뒷문으로 그들을 구출했고 킹은 매버릭을 보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매버릭이 총을 잃어버리고 스타의 동생 사카니가 총을 빼앗아 아버지를 지키려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스타는 경찰이 동생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many of us die before y'all get it?
사건 이후 매버릭은 자신의 가게를 재건할 계획을 세웠고 킹은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고 지역 사회의 공헌으로 킹이 체포되어 가든 하이츠를 보다 안전한 동네로 만들 수 있었고 스타의 형세븐은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평화를 누리세요.